현재 트럼프의 관세 전쟁에도 시장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알루미늄과 철강에 대해서 25% 관세 부과 공표가 됐고 시장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호 관세 관련해가지고는 아직까지도 세부 내용 자체가 발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 반등하고 코인 시장까지도 단기 반등에 성공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2월 초부터 관세 관련된 이슈가 연일 보도가 됐기 때문에 시장이 그만큼 관성이 생긴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단기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맞지만 악재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트럼프가 앞으로도 얼마든지 관세로 시장을 흔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기본적인 투자 전략 브리핑 도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플 코인에 엄청난 이슈가 발생을 했어요. 바로 미국 정부 측에서 리플을 압류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고 트럼프가 현재 가장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비트코인의 전략적인 자산 채택입니다. 이게 최우선순위인데다가 이 밖에도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코인이나 리플이나 솔라나 같은 여러가지 코인들도 추가로 전략적 보유고에 포함시키는 계획을 세우고 있죠. 현재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측에서도 리플이 국가 보유고에 합류할 수 있도록 힘을 쓰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리플이 국가 전략자산이 된다면 미국 정부 측에서 리플 에스크로에 락업되어 있는 물량을 압류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리플이 전체 XRP 발행량의 약 40%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중앙화 여부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리플 같은 경우에 현재 글로벌 송금망을 독점하고 있는 스위프트를 대체해서 전 세계 브릿지 통화로서 활용되고 있는 것이 최종 목적인데요. 특정한 기업에서 물량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 측에서 리플의 물량을 압류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위프트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달러 패권의 근간이기 때문인데 스위프트는 기본적으로 달러를 통해서 글로벌 송금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하면서 미국에서 스위프트망에서 러시아를 퇴출시켜버렸죠. 그러면서 글로벌 무역시장에서 배제되기도 했었고 그런데 지금 송금 시장 자체가 기존 법정화폐에서 코인으로 옮겨가고자 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브릭스 같은 경우도 이제 코인으로 자기들끼리 무역거래한다라고 밝히고 있고 세계 결제은행인 BIS 그리고 IMF까지 점점 CBDC 스테이블 코인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트럼프도 코인 시장을 미국이 선점하겠다라고 천명을 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에 점점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글로벌 거래 시장이 코인으로 대체가 되게 된다면 여기서 주목받는 건 리플 코인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거래용 그리고 특히 세계무역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대규모 거래 처리가 가능한 코인은 리플, XRP가 유일하기 때문에 리플은 애초에 국경간 결제를 위해서 개발이 됐기 때문이고 미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까지 전 세계 글로벌 은행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데다가 결제 시스템까지도 갖추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점점 스위프트에서 리플로 글로벌 송금 중심이 이동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가지고 미국이 국제 송금 시장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리플을 압류하는 시나리오 가능하다라고 보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1933년 루즈벨트 대통령은 금 사재기를 금지를 하면서 국가가 직접 금을 통제했던 것까지도 생각을 해봤을 때 트럼프라면은 해당 시나리오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측에서는 이미 전통 금융 그리고 코인을 통합하는 시나리오를 선택을 했어요. 현재 월가의 주요 은행들 측에서는 코인 기업들의 IPO 그리고 주식 발행까지 암호화폐 거래를 확대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은행이자 리플의 초기 투자자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는 디지털 자산 기업들을 위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서 논의 중에 있는 상황이고 로열 뱅크 오브 캐나다 측에서는 코인 관련된 사업을 더욱더 많이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건 스탠리도 마찬가지예요. 기업 공개를 위한 잠재 고객을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미국 전통은행들이 왜 코인 기업의 IPO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정답은 간단합니다. 전 세계적인 흐름은 이미 법정화폐에서 코인, 암호화폐 시장으로 넘어오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 측에서 본인들의 재산을 지키고 늘리는 것들에 특화되어 있는 집단이다 보니까 이들이 코인 시장으로 현재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면은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전통 금융 그리고 코인을 결합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게 완료가 됐을 때 리플의 희소성은 어떻게 될지 그려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5년 같은 경우는 이제 리플을 비롯한 코인 기업들의 IPO 신규 상장의 해가 될 것으로 보여요. 여기서 기업들이 상장할 때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강력한 불장이 시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거는 2021년 당시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1월부터 쭉 상승세를 그래서 4월 고점을 기록했죠.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 미국 최대 코인 거래소 코인베이스 측에서 나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 코인 거래소는 글로벌 자산 시장에서 논외로 취급을 받았었는데 코인베이스가 미국 증시에 포함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코인 시장이 최정점을 찍었었고 올해는 4분기 정도의 코인 기업들의 상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리플뿐만이 아니라 크라켄이라거나 서클까지 중요한 기업들이 상장을 추진하고 있고 이렇게 주요 기업들의 상장이 몰리는 4분기를 우리는 중요하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현재 비트코인이 60일 이평선에서 치열하게 싸움을 이어가고 있고 월초 낙폭 기록한 이후에 하방 압력은 조금 더 약해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시장에서 이미 빠져나갈 투자자들은 전부 다 빠져나갔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RSI 지표도 고개 들면서 매수세가 서서히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이제 매도 압력 자체가 한층 약화됐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은 상승 압력이 강화되고 있는 긍정적인 흐름입니다. 현재 리플도 비슷한 차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월 초 당시에 낙폭 기록했다가 현재 주요 지지 구간인 3,700원에서 회복세 보여주고 있죠. RSI도 살짝 올라오면서 매도 압력은 서서히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흐름에 따라 가지고 추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온체인 지표를 살펴보면은 메이저 알트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를 하면서 리플의 긍정적인 상황들이 많이 연출이 되고 있어요. 이번 불장에서 유독 밈코인에 많은 유동성 가치도 몰리면서 밈코인만의 상승 랠리가 발생을 했었는데 여기서 시장의 관심 자체가 서서히 밈코인에서 메이저 코인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리플, 솔라나, 이더리움까지 여러가지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렇게 투자 심리가 전환됐다는 것은 현재 시장이 투기보다는 투자를 하고자 하는 심리가 강해지고 있다는 뜻이고 그동안 과열됐던 시장이 진정되고 더욱더 성숙한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런 시장들이 장기적인 상승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렇게 펀더멘탈에 집중된 투자 시장에서 리플은 특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앞으로 리플 코인에 더욱더 많은 유동성이 유입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또 다른 지표를 살펴보면요. 코인 시장 조정장이 곧 끝날 것으로 보여요. 비트코인 1일 차트를 살펴보면은 비트코인 RSI가 과매도 구간까지 떨어진 이후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RSI 지표가 과매도 구간에 접어든다는 것 자체가 비트코인이 저평가가 되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점 매수세가 발생하기 마련이고 그래서 비트코인이 마다 반등할 수가 있었던 건데요. 이번에 차트상에서 다시 과매도 구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반등을 기대해 볼 수가 있고 투자자들의 심리까지도 확실하게 꺾여버렸을 때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현재 투자 심리 살펴보면은 이 시기 자체가 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바이낸스, 바이비트, OKX 여러가지 주요 거래소에서 평균 펀딩 비율이 0%로 수렴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펀딩 비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 심리가 바닥에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펀딩 비율 살펴봤을 때 0% 수준까지도 떨어졌을 때 가격이 반등해왔던 것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정장은 곧 종료될 가능성이 높고 일정 비율 현금 보유하시면서 시장 반등 흐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체인 지표상의 긍정적인 흐름을 확인을 했고 이제 중요한 건 수요일 밤에 발표될 CPI 소비자 물가 지수예요. 현재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게 바로 인플레이션인데 2월달 낙폭의 주요 요인으로 인플레이션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시작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자극을 하고 있죠. 이에 따라서 금리 인하 시기가 지연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투자자들은 2025년 금리 인하로서 풍부한 유동성이 시장에 유입될 거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시기 자체가 지연되어 버리면 시장 유동성이 메마른 채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불안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자산 시장의 낙폭이 발생을 한 거고 그래서 이번 CPI 발표가 시장 방향성을 결정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까지 확인한 이후에 영상 통해서 실시간 커뮤니티 통해서 전략 방안에 대해서 브리핑 도움 드리는 시간 가질 예정이고요. 다만 현재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잔고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어요. 기관들이 사용하고 있는 OTC 마켓에서도 비트코인 잔액이 바닥을 보여주고 있고 2021년까지만 해도 48만 개에 달하던 OTC 마켓 잔액이 현재 시점 14만 6천 개 수준인데요. 그만큼 비트코인의 희소성은 높아지고 있고 해당 부분들이 공급 충격으로 작용을 하면서 코인 시장의 상승 촉매제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꾸준히 대세 상승장으로 향하고 있다는 점 확인할 수가 있고요. 트럼프 일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코인 시장에 물려있다는 것까지도 생각을 해주시면은 현재 불장에 대한 신뢰 회복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개미 투자자들의 가장 큰 무기는요.
시간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현재 시장 유동성 안에서 일시적으로 메말라 있지만 미국 재무부라든지 미국 연준이라든지 양적 긴축 종료 시그널을 보내면서 시장 유동성 전체가 서서히 돌아오는 흐름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빠르면 2월 중순부터도 유동성이 증가할 수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사이클에서는 월초 하락이나 월말 상승 패턴 자체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저희 채널 차원에서 운영 중에 있는 리플 전문 커뮤니티에서는 시장 상황 종합적으로 정리해가지고 대응 전략 브리핑 도움드리고 있어요. 시장이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개미 투자자들을 옥죄기 심화가 되고 있는데 이때 섣불리 매도하시면은 제대로 된 상승장 구경도 못합니다. 지금 이 시기를 지나셔야지 진정한 코인 불장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고 해당 부분들 가능하시도록 저희 커뮤니티에서 멘탈 관리까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공부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믿음 키우시고 수익에 대한 극대화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 도움드리고 있고요.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커뮤니티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서서히 반등 시그널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알트코인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체인링크라는 종목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현재 거대한 박스권 바닥을 찍고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코인입니다. 이번에 체인링크 측에서 솔브 프로토콜과 협업을 하면서 호재가 발생을 했는데요. 체인링크 같은 경우에 RWA 실물 자산 토큰화 시장에서 절대로 빠질 수가 없는 코인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나 RWA 같은 경우는 현재 트럼프 가문에서 밀고 있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측에서 온도 파이낸스 측과 상당히 긴밀한 관계를 이어가면서 저희가 그 다음 후발 상승 테마가 바로 RWA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온도 파이낸스 말씀드렸었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체인링크도 RWA 관련 테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현재 대규모 저점 매수세가 붙으면서 추가 상승 랠리 가능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아침에 일어나거나 혹은 잠들기 전에 하루에 여러 번 업비트 들여다보시는 분들 현재 상당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최근 같은 시장 어땠나요?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업비트 여러 번 달하기보다는 이게 더 하락하는 게 아닌가, 조금이라도 올랐으면 좋겠다, 이런 불안함 속에서 업비트 자주 보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먼저 코인 투자를 하면서 불안함을요 스스로 증폭시키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잘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특히나 코인 투자 같은 경우는 24시간 시장이 열려 있고 변동성이 크고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몇 시간 만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시장이다 보니까 매일매일 불안하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걱정하고 올라가면 더 올라갈까봐 팔아야 되나 들고 가야 되나 스스로 걱정의 열매를 계속 키우다 보면요 매매의 기준선 자체가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우리가 미션을 하는데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까지 물을 옮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빠르게 옮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1번 사람은 물을 최대한 가득 채워가지고 아슬아슬하게 한 방에 많이 옮기려고 할 거고, 그리고 2번 사람은 적당량의 물을 최대한 안전하고 빠르게 옮기는, 여러 번에 걸쳐서 옮기는 선택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1번 사람이 더 빠를 수도 있고요. 2번 사람이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안함 속에서 목표 지점까지 흔들려가지고 떨어질까봐 걱정이고, 만약에 바닥에 흘리는 물이 걱정돼서 천천히 가면서 심지어 물까지도 떨어지는 방법이 맞을지, 아니면 안정적으로 적당한 물로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동을 하는 방법이 맞을지는 본인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투자 시장에서 불안함을 증폭시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기간이 정해져 있고 내 자금이 아닌 돈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언제까지 써야 되는 돈이라든지 대출이라든지 아파트 매매 중도금이라든지 빌려서 하는 내 돈이 아닌 남의 돈으로 매매를 하시면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먼저 가만히 있어도 이자가 나가거나 혹은 시간의 압박 자체가 조여오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계속 샀다 팔았다 단타만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손절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손실금이 처음에는 별거 아닌다 싶다가도 이게 누적되니까 눈덩이처럼 불어나 버리는 이런 현상을 겪게 되실 텐데요. 비유를 드리자면은 뒤에서 계속 압박해오는 열차가 빠르게 쫓아오기 때문에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깡통계좌 찰 확률이 너무나도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손실금들 한 방에 복구하려고 뭐하시죠? 선물 투자하시거나 고위험 리스크 매매를 하시거나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이 씁니다. 그런데 현물에서도 못해가지고 깡통계좌 차는 상황인데 과연 선물 매매 시장으로 넘어가면은 잘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뻔하겠죠. 절대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남들이 투자금이 많고 수익이 많이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쫓아가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인정할 거 인정하고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의 싸움을 하셔야지. 누군가는 리플 700원 800원에서 매수해서 지금 큰 수익 중이고 투자금도 많이 처음에 진입을 해가지고 수익이 잘 나고 있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쫓아가려고 리플이 4,500원 4,700원인데 무리하게 투자금 끌고 와서 심지어 대출까지 끼고 한다?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는 자금으로 몰빵 투자해서 매매를 한다? 결과는 대부분 버티지 못합니다. 수익이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조정 구간, 하락 구간, 이런 여파 한 번이라도 맞으면은 이게 넘어지고 일어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 투자 시장이란 것 자체가 남들과 경쟁하고 저 사람보다 늦게 시작했으니까 더 빨리 큰 수익 봐야지, 더 빨리 달려나가야지, 내 투자금은 작으니까 대출 혹은 고위험 선물, 뭐 레버리지 매매들 이런 거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오히려 발목에 족쇄를 추가로 더 달고 시작하는 이런 격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게 잘 될 수가 없는 전형적인 패턴으로 그냥 빠져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남들하고 비교하시면서 매매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스스로 자신과의 싸움을 하시되 심리적으로 여유로움 그리고 어떻게든 만들어 나가면서 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 리플이 매수 단가가 높고 비중을 이미 몰빵 들어갔다라고 해가지고 시간을 돌릴 수는 없지만요. 평균 단가를 저점에서 추가 매수 통해서 낮춘다거나 알트코인 단기 종목을 활용해서 효율성을 올린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단 여기서 항상 강조드리고 있지만 하지 말아야 될 매매는 하시면 안 됩니다. 안전하게 지금 하시는 업비트 잘 활용하시면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활용하시길 추천을 드릴게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전문 실시간 커뮤니티방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